미래를 알면 투자가 보인다. 미알투보 첫 시간입니다. 미알투보는 미래셋이 만드는 글로벌 투자 잡지 더 세이지 인베스터에 소개된 전 세계의 분야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투자연금TV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영광스러운 첫 인터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책 더 슈퍼에이지 이펙트의 저자이자 인구 미래학자 브래들리 셔먼입니다.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한 거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통계청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2분기 합계 출산율 수치가 0.7입니다.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사회 전반에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래들리 셔먼은 전 세계가 고령화된 슈퍼에이지 시대에 고령화를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구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중 한 곳이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아주 젊은 나라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한국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대만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전화위복으로 고령화 시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선택지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면 고령화 시대에도 다양한 밝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지는 실감하지 못하긴 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인구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바로 낮은 출산율이죠. 이런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아주 흥미롭습니다. 러시아의 기대 수명은 짧고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나은 편은 아니죠.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저는 그런 두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싸울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나이가 40살 정도입니다. 40살. 40살 먹은 병사를 머릿속에 떠올리긴 쉽지 않죠. 병사라면 18살에서 24살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의 나이를 듣는 순간 그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더 슈퍼에이지 이펙트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아직 책을 읽지 못한 우리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슈퍼에이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슈퍼에이지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인 시대, 즉 고령화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낙관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많은 수의 젊은이가 아래를 바치고 소수의 나이 든 사람이 위에 있는 피라미드 형식의 인구 구조에 맞춰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슈퍼에이지 사회 또는 슈퍼에이지 문화라는 개념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은연히 노년에 대한 통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이 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나 규정, 어떤 제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한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일에 관련될 때 더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즉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책에는 엘더노믹스라는 이제 또 다른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말도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은 고령화로 인해 오랜 기간 소득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더노믹스는 이를 넘어서 개인이 보다 오랜 기간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이고 또한 보다 오랜 기간 납세자로 남아있게 될 흐름에 주목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노인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유지하며 사회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전혀 늘지 않을 경우 마주하게 될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령층은 낙화산과 같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신경제 체제에 돌입할 경우에 우리의 안전한 착지를 도울 것입니다.
인터뷰 초반 첫 질문에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고령화 시대에도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슈퍼에이지 시대에 우리는 여러 면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인간이 죽기 전까지 평생 일했던 기준을 말합니다. 결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에서 인간은 현대의 은퇴 나이를 넘어서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은퇴 시점을 넘어 일을 하는 옛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아주 다양한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고령화에 관한 많은 토론에서 흔히 간과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관점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국가 재정,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정책 담당자에게 아주 골칫거리인 공적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 세대의 또래보다 건강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차별적인 정년 연장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죠. 다만 인구가 고령화하고 달리 말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될 때 모든 상황이 바뀌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80살, 심지어 90살이 넘었는데도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이죠. 인지 능력도 좋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아마 이들은 매월 연금을 전액 다 수령하지 않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미뤄도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60대인데 건강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연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괄해서 말하기 어려운 이유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나 65세, 더 나아가 70세로 연장한다고 고령화가 낳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인 조정은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개인의 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다면 한 차원 높고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살짝만 옆으로 돌려서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갖춰졌을 때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의 연료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소비나 고용 시장이 거대한 고령층을 주요 타깃으로 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거대한 고령층 시장을 끌어안음으로써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지금 당장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슈퍼에이지 시대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고령층 타겟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언급하셨는데 투자자는 슈퍼에이지 시대에 맞춰서 어떤 스타트업 또는 어떤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회사 이름을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5년이나 10년, 15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고령층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곳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홈 모니터링 등 돌봄 부문이 투자자의 시야 안에 잡힐 수 있습니다. 장기 돌봄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등은 당장 단기적으로 큰 성장을 누릴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기 돌봄을 제공하는 회사의 장기 전망은 좀 불투명합니다.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제가 돌봄 서비스가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가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그런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겨나는 고령층 시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고령층만이 갖고 있는 니즈를 잘 포착하는 회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회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승리자가 미국에는 어떤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에는 스타트업 단계인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중 유니콘 기업이 하나 있는데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은 첫 고령화 기술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치 평가 기준인데요. 그 기업은 나이 든 사람이 단기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케어를 해줍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머니를 데리고 의사한테 가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가 기업 공개를 한다면 투자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슈퍼에이지 시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네, 시점을 좀 더 거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투자자와 비즈니스 리더,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볼 때 슈퍼 에이지 시대엔 어떤 나라가 유망할까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견주어 출산율 하락이 더 빠른 곳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 수준인데 최근 쿠데타를 겪은 니제르는 6.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니제르 한 여성이 거의 7명 정도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인 니제르의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출산율은 고령 국가인 한국과 니제르 사이 어디쯤일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민 친화 정책을 가진 국가들은 실제로 미국과 영국과 같은 국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에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는 인구수를 기준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 관련 전문가를 받아들이면서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때 무한한 것으로 여겼던 노동력이 이제는 아주 가치 있고 투자가 필요한 다른 나라에서라도 끌어모아야 할 자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괜찮은 예입니다. 이들 나라는 숙련된 인재를 대상으로 입국 후 하루 만에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래들리 셔먼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소비층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또 어떤 국가가 유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미알 투보는 미래의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이렇게 투자연금TV 영상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